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5일 오전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5일 강릉 낮 최고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고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시료습도는 30% 안팎으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제로 2021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4월 첫 발행되는 이 뉴스레터는 산불을 테마로 지난 대형 산불 사례와 재난 예방, 대응 행동 요령 등을 담게 됩니다. 이후에도 산불과 순환사고, 풍수해 등 시기별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을 테마로 위험을 알리고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발행된 뉴스레터는 지자체와 도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배포하고 재난안전 종사자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교육감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을 통해 원심에서 양형 관련 요소를 잘못 판단했고 유사 사례와 양형 기준 등으로 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민교육감 측은 오히려 검찰 구형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범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교육감은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강원도청과 청와대에서 망상지구 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도청 앞에서 망상지구 지구 지정과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상지구 사업자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망상 2일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동해 지역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광 지역 중소영세기업의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광 지역 기업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마스크 12,000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폐광 지역 지자체 추천을 받은 중소영세기업 127곳입니다.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인접한 횡성 지역 주민들이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소음과 환경 피해 등을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해왔던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박재경 위원장과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죠. 이렇게 주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소음의 피해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 견뎌왔었는데, 이게 이제 뭐 참고 견디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이제 주민들이 그 소음이나 기타 문제를 감내하는 임계점을 저희들은 넘어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대책위가 꾸려져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차에 작년 12월 7일부터 이제 1인 시위로 이제 저희들이 그 의견 표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당국에서는 납득할 만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보니 조금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투쟁의 수위를 높이자라고 해서 투쟁 거점 마련 차원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게 됐고요. 1인 시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피해 사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해 왔는데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전국에 여러 군데의 전투 비행장이 있지만 우리 그 원주 횡성 지역의 인근에 있는 제8 전투 비행단은 특수한 소음원이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고 이제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고개 비행팀이 있는데 이곳이 여기에서 이제 이 기진 위에서 그 고개 비행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전투 비행단에서는 없는 그런 새로운 소음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오랫동안 이 그 소음, 가중된 소음으로 인해서 소음성 난청이
고질적인 병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군부대 측에서 비용 지원해서 어르신들 보청기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간의 피해를 입증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뭐 송아지가 유산을 한다든지 젖소 차규량이 저하가 된다든지 소들이 이제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블랙이글스가 고개 비행을 시작하게 되면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 그러니까 그간에는 아이들 말을 빌자면 수업이 끊긴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어차피 설명을 해봐야 전달이 안 되니까 중간에 끊기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알려지지 않는 것들은 얼마만큼의 큰 피해를 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둔둔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소음성 난청, 가축 피해, 수업 중단, 정말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는데 지난번 국회 국방위원회에 방문하기도 했죠. 그때 뭐 어떤 답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국방위원장께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은 자, 이 블랙힐스에 관련된 문제는 파전투비행단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공군 본부에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공군 참모총장과 만남을 갖도록 해라. 본인이 이제 연락을 취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블랙이글스의 문제는 그간에 본인도 몰랐다. 그러니 이 블랙이글스가 주는 심각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가 열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뭔지 정리해 주시죠. 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간에 뭐 소음이 있다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소음의 직접적인 피해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정말 어떤 것인지 실질적인 피해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블랙 이글스가 뿜어대는 공중에서 뿜어내는 그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 유해한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환경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 조사를 통해서 피해 상황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문제의 그 상황이 의심되는 고개 비행 시의 연막 사용, 특히 고개 비행 자체를 훈련을 자체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국방, 전투 효과 무관한 블랙 이글스, 고개 비행을 위한 블랙 이글스는 해체됨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 오랜 현안인 만큼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박재경 위원장이었습니다. 강릉시가 4월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앞두고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중 접종에 동의하고 접종센터에 내원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예방접종은 처음입니다. 화이자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초저온 냉장고라든지 약품 보관이라든지 이송이라든지 좀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의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이번 훈련에는 강릉시와 강원도, 강릉소방서와 경찰서, 22사단 등 유관기관과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삼척시가 관내 요양시설 7곳에 대해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 19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당초 1분기 접종 대상자였으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 논란으로 보류됐었습니다. 삼척시는 입소자들의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3개 팀을 구성해 방문 접종을 통해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양양읍 일출 예식장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고 4월 1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4월 한 달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25만 6천 마리와 염소 2만 6천 마리입니다. 특히 도내 시군 방역관과 공수의사 등 90여 명의 접종반을 편성하고 농가를 지정해 누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강원도는 소와 염소에 이어 돼지에 대한 접종을 추진해 구제역 없는 청정강원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 선박과 화물선, 예인선과 어선 등입니다. 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해해경은 지난달 26일 울릉도 연안에서도 음주운항 어선을 단속해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와라 하면은 얼마든지 왔는데 이제는 오늘 안 되고 모레 돼요. 며칠 후에 돼요. 이렇게 미뤄가면서 한다고. (24일) 밤 10시 20분쯤 춘천시 남면 추곡리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병아리 14,000여 마리가 죽고 양계장 14개 동 중 2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새벽 속초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어선 한 척이 전복돼 승선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3톤급 어선 A호가 출항을 위해 이동하던 중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인근 어선이 확인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 함정 등을 급파해 승선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후송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창업 자립 기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 경영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 유통 기반, 농축산물 제조 가공, 체험 전시 등 6차 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평가를 거쳐 업체당 최고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서 남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예술 연습센터가 24일 영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이상 방치됐던 옛 문곡 휴게소를 리모델링한 이 센터는 연습실과 세미나실, 악기 보관실 등을 갖췄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영월과 정선, 평창, 태백, 충북 제천과 단양 등 중부 내륙 문화예술인들의 연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봄을 맞아 희망의 날개 사연 공모 이벤트를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의 날개 이벤트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과 친구, 연인과 제주 여행을 가야 하는 사연을 주제로 응모하면 됩니다.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팀은 양양 제주 노선 무료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 렌터카 60시간 이용권 등으로 구성된 제주 여행 패키지를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가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동강 할미꽃 보존회와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진전과 백일장 등 기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찾는 소규모 개별 관광객을 위해 동강 할미꽃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 포토전 운영 등 오프라인 이벤트도 병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강 할미꽃은 동강 유역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로 해마다 이맘때 석회석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